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미국 실업률 발표와 대선 토론을 지나면서 달러가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NG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에서 신규 고용은 12만 5천 명, 실업률은 4.4%로 시장 컨센서스 4.2%보다 실업률을 높게 예상했고,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이달에 B컷 인하를 하면서 달러가 최근 저점을 테스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민주당의 여론조사 선전이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줬다며 오늘 10일에 열리는 해리스 트럼프 간 토론 이후 여론조사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노동시장에 너무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결정짓는 요인 중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하지만 생산성과 재정 정책, 공급 충격, 무역 정책 등 다른 요인도 있는데 파월의 연설로 노동시장만 강조되며 오해 소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포센 소장은 실업률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미국 경기 침체가 임박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자산운용사 에버딘의 아시아 국채 책임자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년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연준이 경제 상황을 오판하고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정책적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최근 수정된 비농업 고용 지표 등을 근거로 경제가 헤드라인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연준이 이미 완화를 했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연준의 정책 변화가 경제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증시 실적이 오히려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린 엘든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의 운영자는 연말까지 4차례 이상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경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그보다 적으면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연준의 금리는 오히려 신흥시장의 기업을 포함해 오랫동안 달러 부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인해서 쉬어갔고 오늘 드디어 9월의 첫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9월은 역사적으로 약세장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9월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시장이 또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하의 속도도 결정이 되고 또 미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도 이번에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마켓 글로벌이 집계한 미국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9로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공급관리협회 ISM이 미국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합니다. 내일 10시 45분에는 경제매체 차이신이 중국의 8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를 공개합니다. 17시에는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유로존의 7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를 내놓습니다. 21시 30분에는 미국 상무부가 7월 무역 수지를 발표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엔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우리의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인사드리고 또 뵙습니다.
이제 날씨가 9월 들어서면서부터 한 달 이상 끓었던 폭염이 좀 가시고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살만하시죠, 그죠? 우리 파생인들한테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을이 매매를 진짜 시작하기 좋은 그런 때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가을 그러면은 이제 우리 농부님들은 1년 농사를 거둬들이는 때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보통 이제 가을에 나오는데 우리 파생인들은 내 무기만 있으면 매일매일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상 최고의 직장이고 직업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새 둥지를 틀고 딱 2달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어떻게 했나 싶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지난주에 좀 했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좀 받아봤었는데 저한테 이제 뭐 충고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간절한 그런 심정을 담아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읽어보면서 상당히 좀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아무튼 제가 우리 오늘 시청자분 가족분들한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진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생 무기들을 하나하나 오픈해 드릴 테니까 그 무기들을 잘 가다듬으셔서 다시는 이 파생 시장에서 쓰러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 필승이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평생 두고 쓸 수 있는 무기 한 가지를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뭐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걸 갈아드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 부분을 여러분 걸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매일의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파생시장의 매력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미국의 8월 또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또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딱 추세를 잡지 못하고 관망하는 흐름이 포착할 때 우리 필승 마선님 같은 경우에는 특급 기법을 통해서 그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휴장을 하면서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오늘 개장 이후에 하락 중입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개장 이후에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마켓에서 발표한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더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1시 경에는 19,325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더 하락폭을 좀 더 넓힌 1.5% 정도 하락한 19,3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증시 고용에 달려있다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의 최대 화두는 바로 금리 인하 폭이 되겠는데요. 연준이 9월 FOMC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게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이지만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B컷을 단행할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나오거나 또 실업률이 4.4에서 4.5%까지 오른다면 연준이 B컷을 단행할 수 있을 거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의 현재 예상치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6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선님. 9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을 할지 B컷을 할지 각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장은 어떤 흐름 보여질까요? 시장이 지난주 이제 FOMC 결과 나오고 상당히 이제 혼조세를 띈 가운데 한 열흘 이상 지금 횡보를 했거든요. 네.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뭐 9월 금리 인하 이제 우리 추세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되는데 일단 8월 초에 어떤 시장의 충격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도 안정이 됐지만 이제 실제 매주 이제 살얼음을 걷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얘기하시는 대로 지금 뭐 15만, 16만 이런 얘기도 하고 뭐 10만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은 한 12만 정도만 되면은 어느 정도 땡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10만 아래로 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이제 뭐 4.4나 4.5%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시장이 받는 부분들이 의외의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는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겠지만요. 그 고용 지표가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보니까 그 부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이제 추석 때 겹쳐서 나오는 이제 미국 FOMC에 그때 뭐 25bp가 될지 50bp가 될지 그 부분은 뭐 지금 이번 주 고용 지표 이런 부분하고 이제 겹쳐서 나오겠지만 통상 이제 미국이 보면은 이제 1990년 이후로 5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그 중에서 3번이 이제 빅캣을 단행을 했었고 2번이 좀 점진적인 인하를 했었는데 이제 90년하고 97년인가요? 그때 이제 빅캣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었는데 뭐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상당히 이제 시장도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가둬졌지만 이번 주 나오는 고용지표 그다음에 물가 이런 부분 봐서 뭐 25pp나 50pp가 되겠지만 이번에 그 유런 제가 봤을 때 인하 폭은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다라고 보고 다만 금년 안에 이제 몇 번 정도 더 할지 여부 그 부분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미국 대선 이런 부분하고 이제 겹쳐서 시장에 충격을 줄 텐데 오늘 이미 지금 시장은 1차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좋진 않다. 그래서 뭐 25가 됐든 50이 됐든 일정 부분 주가 조정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준보다는 연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하는지 그 횟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이 기사의 내용처럼 8월에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9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을 할지 B컷을 할지 이 부분이 더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속보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8월 ISM 제조 PMI가 나왔습니다. 마켓과 마찬가지로 예측치가 47.5였는데 47.2로 또 예측치를 하회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발표 이후에 그래도 크게 하락폭을 키우지는 않고요. 마켓 때문인지 지금 시점에서는 1.4%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은 또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일까요? 지금 뭐 실제 간망 분위기 지금 일정 부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간망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간망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면은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드린 거고 뭐 지금 당장 현재가로 뭐 매도치는 그런 부분은 안 될 테고 반등하면은 가급적 매도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제 차트가 지금 현재 OK 차트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밑에 있는 라인이 검정 라인이 저가놀이 상태예요. 지금 현재 저가놀이 검정 라인이 이렇게 밑에 누워 있는 게 저가놀이인데 저가놀이 상태에서는 가급적 반등의 매도 쪽으로 접근하라는 이제까지 제 경험상 그 부분이 거의 통용됐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현재 같으면은 반등의 매도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이라는 거는 어디선까지 반등을 하면 우리가 매도로 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현재 19,330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뭐 오늘 좀 전에 이제 PMI 지표 나왔기 때문에 나왔는데 크게 시장에 지금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강하게 또 반등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빠져야 될 시점에서 안 빠져버리면은
그게 시장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반등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19,450, 448이나 450, 그다음에 네. 530 정도 네. 요런 정도에서 한번 짧게 손절 잡고 대응하시고 밑에서 지금 19,308 정도 되는데 280 정도의 좀 280하고 269 쪽에 강한 좀 지지 라인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번 많은 물량 말고 소량으로 들어가서 한번 매수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1분봉 기준에서 양봉 매수, 음봉 매도 그 조건은 꼭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스닥 전략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관망이 유리하겠다라고 보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매도 사인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매도의 타점은 19,480포인트 그리고 19,450 혹은 19,530포인트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19,280포인트 양봉 출현을 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또 매일매일 타점을 잘 짚어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공급 과잉 문제와 더불어서 리비아 이슈로 인해서 하락 중인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늘 하락폭이 좀 깊은데요. 개장 이후에 더 하락을 하면서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70달러 선까지 현재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9시 53분경 개장 전에는 72.15달러 선까지 찍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쭉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났고 11시 7분경에는 70.44달러까지 현재 찍었고요. 현재 시점에는 3.98% 정도 하락한 70.6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이 많이 또 크루드 오일이 하락하는 이유에는 바로 리비아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리비아 국가석유공사가 현지 시간 2일 성명을 내고 LPL 유전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불가항력 선언이란 천재지변과 같은 변수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선언을 하는 것으로 이때는 발생 문제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리비아는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져 있고 예산 책정을 놓고 두 정부가 다투고 있는데 리비아의 원유 대부분은 바로 이 동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부에서 지난달 26일 원유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 LPL 유전 불가항력까지 선언을 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리비아는 기존에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는데 최근에 정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지난주 하루 생산량은 45만 배럴로 급감을 했고요. 이번 LPL 유전 불가항력 선언으로 생산량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난주에도 또 공교롭게 이 리비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주일 단위로 지금 네. 또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리비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어떠한가요? 지금 주가 보면은 뭐 영향 없는 거고 어제 이제 한번 살짝 반등했었고 그죠? 그 이후 그냥 다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리비아 쪽에서 일단 일부 생산 중단했던 거를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잠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뭐 리비아가 이제 뭐 하루 한 100만 배럴 하는데 실제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왔어요. 중간에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석유 생산 시설들이 조금 중단되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단기간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단기간에 그칠 거로 보고 어제 이제 다른 이슈 없어갖고 한 3% 정도 오히려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원위치하고 오히려 그걸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요 부분하고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오펙 쪽에서 지금 감산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도 맞물려 있고 문제는 이제 소비 부분이 이미 미국이나 중국 이런 부분 쪽에서 이미 뭐
이 경기 침체 이런 영향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향까지 받는다면은 뭐 중동 지금 결국 이란하고 이스라엘 부분만 크게 부각만 안 된다면은 오히려 좀 더 조정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네. 오펙에서 이제 10월 초에 이제 감산이나 증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일부 이제 증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고 추적인 부분은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왜 오펙 감산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네. 그럼 현재 이렇게 오일이 많이 빠지는 것은 리비아 이슈보다는 오펙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펙보다도 이제 수요에 네. 대한 부분 아, 수요가 많이 급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뭐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뭐 이제 석유 이외의 부분 쪽으로 많이 이제 소비를 하고 네. 실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제 석유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예. 휴가 여름 특히 이제 이다 보니까 수요가 아무래도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은 이제 있겠죠. 그럼 오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했잖아요. 이런 것도 오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이게 모든 게 맞물려가는 부분인데 네. 이제 소매가 됐든 구매가 됐든 그 부분들이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실제 공장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원재료 부분이 뭐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배 나머지 뭐 구리라든가 은 뭐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좀 더 감소할 수 있는 여력들이기 때문에 원자재 부분은 조금 더 시장 상황은 안 좋게 이렇게 접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오일과 관련해서 수요를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오일과 관련한 오늘의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디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조금 아쉬운데 제가 메모 현고에 보면은 요 7044에서 우리가 매수를 받았어야 돼요. 지금 좀 지났는데 제가 적은 부분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뭐 늦었고 지금 오일도 마찬가지 제 OK 차트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검정 라인이 지금 현재 밑에 누워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저가놀이라는 부분인데 파동상 지금 7040에서 오늘 고점에서 한 400틱 정도 내려왔죠. 오늘 고점이 74불 40대 네. 그래서 70불 40 400틱이 내려 4달러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여기서 이제 제가 봤던 부분이 오늘 고점에서 한 4달러 정도 내려오면 반등한다 이렇게 보고 시간이 맞았다면은 뭐 매수 받아서 한 4, 50틱 묶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아쉽네요. 지금은 좀 기다려서 여기 반등 폭이 뭐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요. 기술적인 분석 사항에 이제 매도 자리가 나오면은 72불 20대 24 정도 24 정도 하나고 그다음 위에가 77 72불 20대 그다음에 70대 정도 매도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려오면은 40대는 70불 40대는 한번 쌍바닥 개념에서 한번 짧게 매수 한번 40 살짝 깰 수 있어요. 40에서 한 10틱 그러면 70불 30대 요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 받아보시고 그다음 밑에 69불 80대 한번 지지 자리가 만들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매도 두 자리, 매수 두 자리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마스터님 보통은 유가의 경우에는 10단위로 좀 심리적 지지 저항선이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꼭 그렇진 네. 않는데 네네. 지금 오늘 이제 워낙 이제 폭이 크니까 지금 뭐 떨어지면서 거의 반등이 없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파동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70불 후반에서 살짝 이제 제 차트상에 이제 보면은 보라 라인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이제 떨어질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돼. 오늘 일봉이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면은 좀 반등 액션은 나올 테고 그렇다고 여기서 뭐 무작정 계속 하락 압박만
받지는 않을 거로 보는 그 시점으로 봅니다, 저는. 아,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셨고요. 72.24나 72.70달러에서 매도 사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70.30이나 69.80까지 내려온다면 이 시점에서는 매수를 받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금,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 연일 박스권 장세에 이어지고 있는 바로 금인데요. 오늘은 일봉상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 10시 49분경 25,006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횡보하는 흐름 이어지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0.969% 정도 하락한 2,5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은 증시가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 금값도 2017년 이후 매년 9월에는 항상 하락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9월의 평균 하락률은 3.2%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투자자들이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 금을 사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데 통상 9월에는 미 달러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커플링 되는 이 금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올해 금값은 현재 20%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중앙은행들의 수요도 견조하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이번에는 9월의 하락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좀 저희 금은 바로 전략으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금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금 같은 경우에 일봉상 계속 박스 차고 있는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금화 하려는 세력들이 좀 견디다가 지금 2,560 이상에서 계속 이제 매물이 나와서 지금 오늘 2,500을 좀 위협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그죠? 네. 뭐 금리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뭐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에 이제 금 샀던 부분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차익 나오는 실현 물량이 거다. 계속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보고 다만 뭐 전체적인 부분 봤을 때는 언제든지 골드는 한 번씩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뚜렷하게 오늘 타점을 딱 잡지는 않으시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매도 사인 주시는 거죠? 매도 사인 주고 네. 마찬가지 뭐 앞 나스닥이나 오일처럼 반등에 지금 골드도 지금 현재 완전 저가 놀이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타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작정 뭐 빠지는 것보다는 눌리면서 매수 받고 반등해서 매도 치는 이 형태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눌림에서 매수를 받고 그리고 반등할 때 매도를 쳐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 선물 매도 사인을 주셨고요. 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 나오겠다라는 분석도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금 선물까지 전략 오늘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매일의 전략을 또 필승 마스터님께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또 열심히 준비하신 투자 노하우를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역시나 네, 필승 OK 차트 맞죠? 예. 오케이 네. 차트로 오늘 일단 지난주까지 했던 거 한번 오늘 복습하고 들어갈 건데요. 이제 오케이 차트는 세 가지 포인트로 돼 있다 했다 그죠? 첫째 방향, 두 번째 진입 포인트, 세 번째 손익비 관리해서 이 파생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드리는데 저는 뭐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순수하게 책 보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배운 거를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겸해서 통계와 기록으로 만들어진 거를 차트 그다음에 가격에다가 넣어서 만든 건데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지난주 우리 한번 매매했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중요한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8월 29일 날 국내 선물 포인트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기준을 갖고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포인트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 장의 70%는 박스장이다. 그다음에 분봉보다는 틱 차트를 활용을 잘 해라. 그다음에 시가 고가, 시가 저가에서 시가 저가는 매수, 시가 고가는 매도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난주에 2점 옵션에 2.50 가격을 갖고 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8월 29일 날 보시면은 8월 29일 날 보시면은 아침에 시가 고가 그죠? 시가 고가. 시가 고가는 매도다 그죠? 이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이날 시가 고가 매도 쳐서 2포인트 즉 한 계약당 50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이후에 반등해서 지금 현재 검정 라인이 위에 있으니까 그죠? 고가놀이에요. 고가놀이. 고가놀이는 매수 대응을 한다. 고가놀이에서 매수받고 그죠? 저점에서 쌍바닥에서 매수받고 위에 와서 쌍고까지 올라온 다음에 박스장이다. 그죠? 우리 장의 70%는 박스장이다. 박스장 대응해서 마지막 반등하고 위에서 다시 한번 매도 쳐서 이렇게 수익이 나왔었는데 시가 고가 그다음에 정별이나 고가놀이 이런 부분은 뭐 정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부분이지만 저만이 갖고 있는 무기 이 고가놀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꼭 오셔가지고 공부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잠깐만요. 다음 이제 8월 20 같은 날 8월 29일 나스닥 갖고 한번 봤습니다. 나스닥 보시면은 검정 라인이 위에 있다 그죠? 위에 있는 게 고가놀이. 고가놀이는 매수장이다 그죠? 매수에서 눌러줄 때마다 매수 받고 고점에서 매도 치고 마지막 한 번 더 눌러놓고 쌍고에서 매도를 쳐서 추가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매매를 하는데 제 차트는 하루에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됐을 때는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이날 9시부터 12시까지 밤에 매매를 해서 그죠? 한 기본 300틱에서 400틱 정도 수익도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나오는 게 제 차트의 어떤 강점이니까 활용들을 적극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꼭 해주시고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우리 매매하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미리 예고를 하고 대응을 했던 부분이에요. 어제 장 시작되고 이제 이렇게 장이 계속 우상향 이제 박스죠. 이제 책에는 이제 세기형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반등하면서 마지막에 매도 쳤던 부분인데 이 구간에서 매도를 칠 때 그죠? 요 구간이요. 이 구간이 200틱 이상이 내려왔었는데 한 40틱씩 박스 차면서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200틱 동시에 쭉 빠졌거든요. 그리고 목표 자리 제가 여기서 목표 자리를 미리 그려드렸잖아 그죠? 목표 자리에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정확하게 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반등 나왔죠 그죠? 그리고 200틱 빠져서 200틱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 OK 차트의 강점인 어떤 하나의 매매 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하루에 여러분들이 파생하시면서 가을 이제 농부님들이 추수를 하시지만 우리는 더 큰 수익을 매매를 통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시장이 가장 좋은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30일 날 항생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항생 같은 경우에도 쭉 고가누리에서 그죠? 상승해서 위에서 뚝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맞고 떨어지는 어떤 매매 포인트 이런 부분에서 매매하시다 보면은 아침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만 매매해도 기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0틱에서 한 200틱 정도 수익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 30에서 50만 원 수익은 언제든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8월 30일 날 5일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매매를 이날 해드렸었는데 아침에 이제 반등 나와서 위에서 최고점 매도 치고 이제 요 최고점 매도 친 게 쌍고자리에서 매도 치면서 좀 전에 봤던 차트하고 반대로 된 거죠, 그죠? 빠지면서 갑자기 추락하는 흐름 나왔잖아, 그죠? 요 부분도 우리가 얘기하는 저가놀이와 역별이라는 부분에서 요런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 우리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2.50 옵션의 2.50 가격. 그러면은 공부를 시켜드렸으니까 진짜 그게 돈을 벌어줬는지 안 벌어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요 라인이 25만 원 2.50 가격이에요. 여기서 콜과 풋 세 종목을 놓고 이 가격에서 스쳐갔던 부분을 5일간 과연 얼마나 정도, 그죠? 우리가 매매해서 보통 한 달에 한 5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일주일 만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26일 날 25만 원 콜이 깼다, 그죠? 요 매도 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매도 치면은 선물로 1.5포인트 한 35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한 계약당.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50 갖다 또 맞았다, 그죠? 여기서 또 수익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콜이 바로 매도 맞았죠, 그죠? 선물 1포인트 시가 고가 날이에요. 그 다음에 쭉 차고 여기서부터 마지막에 맞고, 그죠?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죠? 2.5포인트 빠진 날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 콜이 아침에, 그죠? 살짝 반등 나왔죠, 그죠? 먹고 다시 한번 2.50 깼다, 그죠? 터치하면서 깼다, 그죠? 3포 내려온 3포인트면은 75만 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박스, 아주 이제 박스 찼잖아, 그죠? 박스 찰 때 여기서 걸쳐서 콜과 풋 움직였고, 그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시가 고가 맞고, 그죠? 풋이 다시 한번 풋 매도가 맞으면서 장이 떠올랐죠, 그죠? 여기에 2.5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 1포 정도의 기본 수익이 나와요. 1포면 25만 원, 그러면 한 주면은 100만 원에서 125만 원. 그럼 한 달이면은 한 계약 갖고 요 2.50 가격을 알아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해서, 그죠? 충분하게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 2.50 가격에 대한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매매 기법만 알아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 충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파생 비책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토탈 24가지의 방법을 갖고 있어요. 7가지와 14가지, 17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오픈해 드렸죠, 그죠? 시가 저가, 시가 고가, 그 다음에 2.50 뭐 이런 부분 얘기해 드렸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는, 제가 오늘 차트를 보면서 쌍고 쌍바닥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쌍고 쌍바닥 얘기. 근데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 주식 하시던 분이든 파생하시는 분이든 쌍고 쌍바닥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용어 자체도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 제 파생 비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죠?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하자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모르고 쓰면은, 그죠? 내 무기를 모르고 잘못 사용하면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게 공부하고, 그죠? 그거를 해보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내가 안 된다고 그걸 남한테 줘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절대 내가 들어간 자리,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모든 파생은 그죠? 상대가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전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들어간 자리는 제가 얘기하는 그 자리는 필사 직생의 대박 자리가 주로 많단 말이에요. 아까 2.50 가격 얘기했지만 하루에 25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이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자리를 알므로 인해서 그죠? 우리는 매일 25만 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은 10년이면은 그 돈은 엄청나거든요. 그 한 조건은 지금 오늘 얘기해 드릴 쌍고나 쌍바닥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조건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충분하게 연습하지 않고 그죠? 시장은 항상 뭐예요? 변동과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변화와 변동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손절 부분을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손절은 그죠? 또 다른 수익의 출발이기 때문에 내가 틀렸을 때 나보다 상대가 세다 할 때는 무조건 손절 치고 다음 자리를 기다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해놨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쌍고 쌍바닥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돈 벌 수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쌍고 쌍바닥은 매매자의 식사 자리다. 제가 우리 이제 가족분들한테는 얘기해요. 쌍고 쌍바닥은 개미의 밥자리다 그래요. 우리 개인들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개미의 밥자리라고 해서 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색임을 시켜서 그 조건이 왔을 때 대응하게끔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뭐 쌍고 쌍바닥 갖고 뭐 돈 벌 수 있냐 이런 얘기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시장은 어떤 일정한 형태의 패턴, 유형을 만들어요. 그 유형을 만드는 부분을 알고 다음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유형 중에서 책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형 보면은 지속형, 반전형, 행보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속형 패턴은 뭐 그냥 우리가 매수든 매도든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즉 추세 따라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반전형 패턴은 오늘 공부할 중요 포인트 즉 고점과 저점에서 그죠? 파생은 양방향 하는 거니까 주식은 저점에서 매수만 받아야 되지만 파생은 양방향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양방향 매매를 하는 패턴이 반전형 패턴이에요. 위로 가다가 내려오고 내려가다가 위로 가는 그 반전될 때 나오는 패턴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 패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고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반전형 패턴 중에서 쌍고 쌍바닥은 항상 나온다. 왜 쌍고 쌍바닥이 나올까요? 쌍고 쌍바닥이 나오는 이유 세력들이 그죠.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세력들이 주식이 됐든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나스닥이든 항생이 됐든 이런 거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팔기 위해서 그죠. 어떤 형태를 만든다고 그 물량들을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못 산다고 한 번에도 못 팔고요. 그 팔기 위한 팔고 사기 위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형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매수 패턴에서는 쌍바닥, 매도 패턴에서는 쌍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패턴의 가장 대표적인 거 쌍바닥, 쓰리바닥, 역헤드앤숄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매도 패턴에서 쌍고, 삼봉, 그다음에 헤드앤숄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데 지금 쌍바닥 형태부터 보시면은 쌍바닥은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외바닥이라는 거죠. 하나만 바닥을 만들었을 때 외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 외바닥이 세력들이 물건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서 주식을 사든 아니면은 나스닥을 샀을 때 그죠? 한 번에 이거 물량을 다 못 산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면은 개인들이 따라붙어요. 개인들이 따라붙으면은 그 개인들을 속이고 개인들이 산 거를 손절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급격하게 빼줘요. 빼주고 여기서 개인들이 더 달라붙어 버리면은 지금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가 버린다고. 안 그러고 이 부분이 버티면은 쌍바닥에서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모양을 쌍바닥이로 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매수 물량을 모으는 게 쌍바닥이고 매도 물량을 내가 샀던 물량을 청산하는 자리가 쌍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쌍고 부분도 마찬가지. 한번 올라가서 그죠? 물량을 절대 한 번에 다 청산을 못 해요. 많은 물량을. 그래서 뭐예요? 한번 청산하고 그죠? 개인들 속이고 그죠? 다시 한번 개인들 따라오는 걸 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따라붙으면 이걸 넘어가 버린다고. 넘어가면 어떤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청산하고 그죠? 청산하고 나서 강하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바닥은 매수하는 형태를 쌍바닥이라고 매도하는 형태를 쌍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20년 전에도 이 패턴이 통했고 10년 전에 통했고 오늘도 많은 부분들이 쌍고와 쌍바닥에서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공부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을 갖고 매매하면서 그저 인식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그냥 외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과 쌍고 패턴은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형태를 예를 드리겠지만 지금 요 부분도 이제 우리 국선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구간에 있어서 쌍봉, 즉 쌍고와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전에서 나왔던 유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선물 지금 여기에 쌍고죠, 그죠? 쌍고에서 매도만 치면 그죠? 쌍고에서 매도 치면 돈 주는 거예요. 근데 마스님 이 쌍고랑 쌍바닥 뭐 일봉으로 보나요, 분봉으로 보나요? 뭘로 확인했을 때? 이거는 네.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분봉으로 보는 부분도 조건은 똑같아요. 다만 내가 잘 보는 차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틱 차트로 지금 보고 있고 작은 틱 차트로 보면 쌍바닥이나 쌍고가 더 많이 보이겠죠, 그죠? 네. 크게 보면은 그게 잘 안 보일 테고 1분봉, 5분봉보다는 1분봉으로 보면은 좀 더 보일 테고 1봉보다는 분봉, 뭐 5분봉이나 10분봉 보면 더 많이 보일 테고 예, 틱 차트로 보면은 500틱 차트보다는 100틱 차트가 더 잘 보일 테고 그렇게 보는 거고 이 차트 하는 부분은 앞에 우리 유튜브 촬영했던 분봉하고 틱 차트 그 부분 참고해서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쌍고나 쌍바닥이 나왔을 때 그죠? 요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밑에 보조 시그널을 꼭 같이 이렇게 보셔야 돼. 보조 시그널이 됐든 아니면 이평이 됐든. 예를 들어서 쌍바닥에서 그죠? 52평이나 22평 올라타는 모양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같이 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매매를 하면서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이 파생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네. 내가 이기든 지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많은 기준을 계속 앞으로 해 나가겠지만 지금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하루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시가 자리라, 시가 자리. 그래서 시가 저가, 시가 고가를 얘기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진짜 기준 없을 때 옵션 2.50 갖고 매매도 보셨지만 하루 25만 원 수익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고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뭐 그동안에 안 됐던 내동매매나 충동매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겨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가 아니라 그죠? 시장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공부하고 실전 경험해서요. 이 시장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승 마스터가 될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승 마스터님만의 파생 비책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쌍바닥과 쌍고 이 방법,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매매를 할 때 쌍고와 쌍바닥을 확인하면서도 또 이 매매 시그널, 골드나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지 혹은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주면 더 매매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혼자서 다 파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스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은 미국 고용지표 확인 전까지 관망이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9,450포인트, 19,480포인트, 19,530포인트까지 반등을 주면 음봉이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리비아 이슈보다 미국과 중국의 수요와 오펙 플러스의 증산에 더 많이 신경을 쓸 것이라고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양방향 전략 주셨는데요. 72.70 그리고 72.24달러 선에서 매도, 그리고 6980, 69.80, 70.30달러 선에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2,560달러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중이다라고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반등 시 매도, 그리고 눌림 시에는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